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아빠의 세금 이야기 손정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살펴본 얘기는 납세 의무 소멸 사유 중에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납세 의무가 없어졌다, 소멸됐다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소멸은 납부죠. 은행 가서 세금 납부서를 납부 다 했다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소멸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실현되지 않고 소멸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살펴볼 게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 만료예요. 그 전에 먼저 부과 취소를 먼저 좀 살펴본다면 부과 취소는 원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취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자, 어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국가가 양도소득세를 과세했어요. 자,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됐는데 이 내용을 봤더니 양도가 아니라 증여였다. 그렇다면은 양도소득세는 뭐하고 취소해서 없애버리고 새로이 뭐를 부과하죠? 증여세를 부과해야 된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국 뭐냐면 양도인 줄 알았더니 양도가 아니라 증여였다라 이 얘기죠. 이렇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없어지는 거, 이걸 뭐라 그러죠? 부과 취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인이 결국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 처분에 대해서 그 성립, 원인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당초 부과한 날에 소급하여 효력을 어떻게 상실시키는 거. 부과가 취소돼도 납세 의무는 어떻게 된다? 소멸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게 뭐냐면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 만료 이 부분이죠. 그럼 이 부분은 무엇인가? 흔히들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3년 전, 4년 전쯤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자, 과거에 신고 자체를 못했다. 신고 자체를 안 했다. 아니면 과거에 신고를 하긴 했는데 오류가 있게 했다. 잘못 신고를 했다. 그쵸? 너무 작게 신고했다.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서 지금 아직 연락이 없는데 이게 그냥 넘어간 겁니까? 아니면 다시 과세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많이 하시죠. 결국 뭐냐면 과거에 신고를 아예 안 했거나 아니면은 작게 신고한 어떤 오류 같은 게 존재했을 때 과거에 했는데 이게 그냥 얼마 정도 지나면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거나 아니면 다시 국세청이 이 사실을 알아서 다시 과세할 수 있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뭐랑 비슷하냐면 공소시효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공소시효가 뭐죠? 공소시효가 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만 어떻게 해요? 벌을 줄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즉 재판을 열 수 있는 시간이 지나버리면 재판에 세울 수가 없다 보니까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공소시효죠.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 보시면 이런 개념이죠. 부과권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적 기간을 말한다. 중요한 게 뭐냐면 국세를 뭐 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다. 요거에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결국 부과권이 존재하는 기간이란 얘기죠. 그럼 아까 물어보신 거, 신고를 옛날에 안 했는데 괜찮을까요? 부과권이 존재하는 기간을 넘어가 버렸으면 더 이상 과세할 수가 없으니까 괜찮은 거죠. 과거에 신고에 오류나 잘못이 있었는데 괜찮나요? 만약에 이 부과권의 제척 기간이 지나가 버렸다. 그렇다면 더 이상 정정해서 부과할 수 없으니까
괜찮을 수 있죠. 그러면 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언제냐? 이게 이제 크게 구분하는 게요. 상속세, 증여세와 일반 국세로 나눠요.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는 세금도 크거니와, 그쵸? 세금도 크거니와, 이게 또, 그냥, 불로소득의 일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속세, 증여세와 그냥 세금을 구분한다. 다른 국세를. 일반적인 경우, 이제 상속세, 증여세 외에 일반적인 국세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잘못된 걸 알고 해도 부과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그쵸? 그래서 여러분, 세무조사도 주로 이 5년 이내기에 나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아까 물어봤던 것 중에서, 무신고,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과거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얼마가 지나면 7년이 지나면 괜찮습니다.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역외 거래는 좀 길어요. 일반적 케이스가 7년 그리고 10년인데 역외 거래가 뭐죠? 국제 거래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저주자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 국외에 있는 자산과 관련된, 즉 우리나라 밖에서의 거래라면 7년, 10년이 되는데 일반적 케이스는 5년과 7년입니다. 물론 뭐 사기 뭐 이런 게 있으면 10년이죠. 그 다음에 아래 가산세 대상이다 10년인데 일반적 케이스 5년이고요. 무신고의 경우에 몇 년이다? 7년이 지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증여세는 좀 길어요, 여러분. 일반적 경우가 되게 길죠.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10년. 그쵸? 그리고 만약에 포탈했거나 부정행위를 했다 그래 버리면 15년으로 늘어나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또 영원히 갈 수도 있는 게 뭐냐 하면, 자, 거기 보면 여기 별표 2번 있죠?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부과가 가능하다. 이건 여러분 일정한 사유인데 거기 보면 이게 포탈 세액의 재산이 50억 이하인 적용을 배제한다. 즉 뭐냐면 재산가액이 50억이 넘어가고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언제든지 과세하겠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즉 뭐냐면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렇죠? 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결국 이 상속세, 증여세는 기간이 없고 영원히 부과할 수가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되게 좀 이제 강하게 부과권을 인정하고 있는 케이스인 거죠. 뭐에 대해서는요?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에는. 그렇죠. 일반적 제척 기간도 큰데, 그리고 10년, 15년 이렇게 되는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은, 안날로부터 1년 이내니까 사실상 영원히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